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입니다.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대기실에서 처음에 뵙고 이제 정말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러게요. 네, 정말 네. 영광입니다. 아유, 저야말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동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새참 같은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쌤, 직장인들의 매일매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죠. 바로 점심 메뉴 시간인데요. 쌤,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뭐 주변에 직장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보면 되게 꿀맛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는 뭐 기업에 따라 이제 왕왕 뭐 1시간 반을 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보통 1시간 안에 식사를 이제 해결을 하고 와야 되다 보니까 되게 이게 막 허겁지겁 먹게 되는 경우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엄청 멀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빈정상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고 네. 되게 기다려지지만 좀 또 속상하기도 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연합 그 뉴스에서 네. 그 구내식당을 한번 방문을 네.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캐스터분들이나 아나운서분들도 네. 다 구내식당 이용을 하시나요? 네, 저도 오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메뉴가 정해졌는데 어떤 걸 고민할 게 있을까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내식당의 메뉴 이렇게 선택지 2개, 3개 이렇게 있지 않나요? 네, 아닌가요? 있는데 저는 그나마 제일 맛있는 거, 제가 끌리는 거를 네. 거기서 딱 정해서 먹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구내식당도 이제 뭐 한중일 이렇게 뭐 나눠져 있을 때도 있고 2개가 있을 때도 있고 3개가 있을 때도 있고 한데 뭔가 선택의 폭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좁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어느 정도 내가 뭔가 뭐 먹고 싶어. 예를 들어 오늘은 비가 오니까 뭐 파절을 먹고 싶어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뭔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만족도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또 은희 쌤은 또 프리랜서로 지내시는데 점심은 보통 어떻게 해결하세요?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시간을 제가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스케줄을 제가 짜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그 매일 규칙적으로 점심 식사 드시고 또 같이 이제 구내식당도 같이 네. 가시거나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 저는 이제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약속을 따로 잡지 않는 한 그리고 뭐 잠깐 텀을 뭐 30분 이렇게 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쁜 날에는 혼자 가서 그냥 뭐 김밥 막 그 황해처럼 퍽 이렇게 먹고 오는 날도 있고 막 라면 먹고 그냥 되게 금방 때우는 점심을 보통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슬플 때가 있죠. 네, 그래서 혼밥을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죠.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이 점심시간이 녹록지만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잡코리아는 직장인 502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점심값 현황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직장인 점심값 평균이 7,761원이라고 하네요.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24.6%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는 사람부터 구내식당 이용자와 도시락을 싸우는 직장인들까지 포함한 통계로 회사 밖에서 점심을 사 먹는 사람들의 지출은 이보다 높았다고 하는데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는 직장인의 지출은 평균 9,289원으로 편의점 음식은 6,432원, 구내식당 이용은 7,322원보다 많았습니다. 직접 도시락을 싸우는 직장인 그룹은 점심 한 끼로 평균 5,938원을 지출한다고 하는데 은희쌤, 점심값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점심을 매번 거의 분식이나 뭐 이렇게 대충 때우는 그런 식으로 먹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막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통계 조사 결과를 보니까 되게 좀 충격적인 게 제가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네. 학식 드셔보셨죠? 학식 저 너무 좋아했어요. 학식 그때 옛날에 그 민재 캐스터가 네. 다니실 때는 얼마였어요? 그때는 저 한 1,200원? 아 진짜요? 3,000원 정도는 이제 조금 고급지게 먹는다. 막 이렇게 애들이 말하곤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학교 학식 이런 거는 뭐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주는 거니까. 근데 평균적인 뭐 예를 들어 국밥을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네. 학식 말고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을 맞아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저는 4,5천 원 안으로 먹었거든요. 네네. 맞나요? 맞아요. 그거보다 더 외식으로 높지 않으셨나요? 거의 세대 차이 한- 날 텐데.
한 7,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국밥은. 어. 네. 저는 5,000원 이렇게 먹을 아. 때가 있었어요. 학교 다니던 시절에. 네. 근데 이게 제가 2010년 이때쯤 이제 학교 바로 졸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되게 과거이긴 한데 요즘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분식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김밥 하나만 먹진 않거든요. 뭔가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밥이랑 라면 이렇게 같이 먹는데 네. 라면도 막 5,000원, 김밥도 뭐 4,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밥 한 끼 하려면은 저는 솔직히 10,000원은 맞아요. 훌쩍 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으려면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직장인 상당수는 이로 인해서 점심값 지출의 부담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네,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 점심값 현황 음락자 중 83.6%가 점심값이 많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기도 했는데요. 쌤은 어디서 점심을 많이 해결하시는지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강남역 쪽에는 제가 강남역 해커스 취업 네, 아카데미를 네. 보통 많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 그러니까 지역 학교도 많이 가는 편이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조금 없어지고 나서는 다시 이제 지역 학교 강의들이 많이 생겨서 네. 근데 되게 좋은 건 이제 그 지역의 음식을 먹을 수 그쵸, 있다라는 점이 맞아요. 있죠. 그것 말고는 이제 이렇게 오늘 직업 방송 촬영 오거나 네. 그래서 그냥 정기적으로 가는 루트는 해커스 강남 그리고 뭐 광화문 요렇게인데 광화문은 오면 먹을 데가 진짜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강남 같은 데는 이게 완전 그 술집이나 그러니까 네. 다 같이 호프집 그렇게 먹는 모임 장소가 많지 밥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가는 분식점이 두 곳이 딱 있습니다. 네. 해커스 안에 있는 라면집이랑 네. 그 근방에 있는 또 분식집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돌아가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수제비, 뭐 다음에는 뭐 육개장 이렇게 좀 슬프죠. 네. 쌤은 끼니를 진짜 때우시는 것만 같은데 음. 먹는 것도 낚인데 대충 먹는 삽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그 관건인데요. 네. 사실 제가 일일 일식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지켜지는 건 아니고요. 네. 프리랜서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제가 제약을 둘 수 있잖아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살이 찌는 거죠. 아, 아시잖아요. 알죠, 평생이 알죠. 다이어트니까. 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일부러 되게 조금 주거나 네. 점심을 최대한 이제 일하면서 이제 지나 보낼 수 있을 만큼 하고 저는 이제 저녁 같은 경우 점심을 이렇게 대충 때우면 네. 저녁은 진짜 헤비하게 먹습니다. 정말 아. 맛있는 거. 저는 먹기 위해 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주로 어떤 걸 드시나요? 저는 근데 그날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음식을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은 뭐 파전 그리고 뭐 칼국수 뭐 이렇게 날씨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모든 음식들을 다 먹는 편입니다. 뭐 찜 종류. 근데 여름에는 이제 아무래도 네. 먹을 때 그 해산물이랑 이런 거는 익힌 거 이런 걸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장마잖아요. 네, 요즘에는 맞아요. 이제 맞아요. 국, 뭐 뜨거운 거, 뭐 전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또 통계 자료 보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점심을 해결하는 장소는 쌤처럼 회사 근처 식당이 34.5%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구내 식당이 29.1%, 도시락이 13.1%, 편의점이 10.8%, 간편식이나 반찬 배달이 6.6% 순이었습니다. 이 통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제로 제가 그 공유 주방을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고 네, 있는데 네. 공유 주방이 이제 배달 음식점들은 주방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공간에 이런 주방만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오. 만들어 놓고 그냥 배달만 하는 그런 업종이에요. 네네. 그래서 전전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찜 종류를 파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뭐 일식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시락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유 주방이 약간 역삼, 강남 이쪽에 네. 이제 위치를 하다 보니까 직장인 분들이 점심 시간에 진짜 와르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장사가 되게 잘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보면 항상 그 도시락 그리고 네. 이제 샐러드 쪽 사장님은 평일에는 빨리 다 재료가 소진이 돼가지고 되게 빨리 문 닫으시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볼 때 거의 이런 도시락 관련된 업종들이 요즘 회사 근방에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공유 주방에서 여러 가지 메뉴를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떤 메뉴를 가장 좋아할 것 같나요? 근데 직장인 분들 중에 이거 연령대별로 다 아, 나뉘어질 것 네, 같아요. 네. 일단 연령대 조금 있으신 분들, 40, 50대 분들, 네. 그리고 또 이제 남성분들, 네.
같은 경우는 한식 좋아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왜 MG 오피스 이런 거에도 나왔잖아요. 네. 제육백반 이런 거. 아, 최고죠. 그쵸? 최고예요. 제육백반 뭐 아니면은 뭐 뚝불 네. 뭐 이런 거 네. 위주로 많이 드시는 것 같고 왠지 그리고 이제 한 20, 30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 저녁 약속 있고 뭐 이러면 아까 저처럼 뭔가 막 샐러드 먹거나 뭐 요즘 뭐 그런 그 샐러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되게 이것저것 되게 대체식으로 되게 많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통계 자료 보겠습니다. 직장인이 자주 먹는 점심 메뉴로는 백반 정식이 24.9%로 1위였고요. 다음으로는 김치찌개, 편의점 도시락, 제육볶음, 순두부찌개, 배달 도시락이나 간편식, 그다음에 샌드위치, 순댓국 등이었습니다. 쌤, 여기에 빠진 것 같다 생각하는 메뉴가 있으신가요? 여기 뚝불 없네요. 뚝불. 뚝배기 불고기. 최고죠. 그리고 비빔밥 막 이런 네.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딱 없는 거 딱 보이는 게 요즘 네. 저는 안 먹어봤는데 네. 포케가 그렇게 아, 인기라고 포케요.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좋아하세요? 샐러드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도요. 포케도 그렇게 포케가 뭐죠, 근데? 하와이식 약간 그런 샐러드 밥 같이 나온다고 밥같이 하는데. 그렇게 밥이랑 같이 영양소 네. 골고루 먹게 할 수 있는 아보카도 그런 있고 막 건가요? 이런 거. 그게 포케구나. 네. 그거 되게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맞아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드시는데 샐러드랑 아니면은 이제 샐러드 랩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대한 칼로리 되게 낮은 거. 낮게. 근데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요게 지금 빠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메뉴보다 중요한 게 직장인들의 컨디션이잖아요. 점심시간은 또 한정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 선택 요인 통계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직장인들 점심 메뉴 선택은 음식 가격이 61.4%로 가장 높았고 음식의 맛이 54.2%, 음식이 빨리 나오는 곳이 26.9%, 음식의 양 13.3%, 어제 먹은 메뉴 5.6%, 함께 먹는 상사의 컨디션 4.8% 순이었습니다. 쌤이 점심 메뉴 선택 요인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여기 통계 보니까 함께 먹는 상사의 컨디션 어떡해요? 너무 이거 노동요. 그러게요. 정말 정말 노동요네요. 그러면 함께 먹는 상사의 컨디션이 따라서 달라지는 거면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건가요? 없죠. 없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뭐 오늘은 짜장면이다. 이러면 이제 그러면은 짜장면 거의 먹으러 반강제로 가고. 짜장면을 먹어야 하는. 오늘은 그런- 짬뽕 막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이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항공사 다닐 때는 네. 제가 항공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사 다닐 때는 이제 그 여행을 가면 음. 여행이 아니죠. 비행을 가죠. 비행을 가면 그 비행 거기에서 네. 항상 한식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 뭐 아. 프라하를 가든 미국 LA를 가든 아. 뭐 방콕을 가든 항상 도착한 첫날에는 무조건 한식을 먹어요. 근데 되게 저는 신입 때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아니 왜 한식을 한식을 먹지? 먹지? 왜 여기까지 왔는데 음. 방콕 같은 데 오고 일본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쵸. 조식 뷔페가 나오는 거 아니면 항상 한식을 꼭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딱 그 상사의 컨디션인데 네. 이게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비행을 뭐 1년, 2년 이렇게 한 분 신입들은 막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싶어 이러는데 네. 그 상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행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새로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혼자 한식당에 가면 메뉴 선택도 좀 힘들고 이러니까 네. 다 같이 끌어모아서 10명씩 가가지고 이제 순두부찌개랑 뭐 이런 거 막 시켜 아. 먹었던 건데 나중에 한 3년 차쯤 되고 했을 때 이해가 네. 가더라고요. 아, 나도 그제서야. 한식이 먹고 싶은 아. 거죠. 신입들은 되게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일단 직장인이랑 프리랜서랑 진짜 선택 요인이 좀 다른 것 다르네요. 같기는 해요. 음. 근데 저는 요즘에는 저는 어제 먹은 메뉴도 중요해요. 맞아요. 저도 중요해요. 그쵸? 네. 네. 어제 내가 예를 들어 뭐 짜장면을 먹었는데 오늘 또 짜장면이 먹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좀 맞아요. 질리니까. 그래서 어제 먹은 메뉴도 조금 그런 것 같고. 근데 음식이 빨리 나오는 곳이 네. 26.9%인 거는 좀 의외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빨리 음식을 먹고 또 나머지 커피 마시면서 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보다. 네, 저는 그쵸. 배가 많이 고프신 건가 빨리 먹고 싶은데 네. 그런 건가 싶었어요. 저는 근데 맛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맛이 중요하죠. 가격도 물론 중요한데 네. 저는 근데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저는 좋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뭔가 그래요. 되게 이득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좀 맛있는 걸 먹으면 좀
살짝 비싸더라도 아. 그래도 괜찮은데 네.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뭔가 되게 돈이 아깝다라는 네. 느낌도 들고 내가 이 칼로리를 먹었는데 이걸 맛없게 내가 맞아요. 칼로리를 섭취하다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음식의 맛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 네, 식품이나 외식업계에 있어서는 이런 직장인 점심 장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일 것 같은데 직장인 점심 장사 관련 신사업이나 업계 이슈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 주방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 직장인분들 점심이 되게 왜냐면 점심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경제 상황을 많이 예측하기도 하잖아요. 물가가 너무 올랐다. 네. 이런 걸로 실제로 뉴스에서도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는 그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네. 뭐 도서관이라던가 뭐 어. 복지관이라던가 그런 곳에도 이제 아름아름 직장인 분들이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직원만 아이디 카드 찍고 갈 수 네. 있지만 도서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학교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좀 저렴하게 식사를 어.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데서는 실제로 뭐 종교단체도 그렇고요. 네, 네. 일단은 그냥 뭐 신분을 확인하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되게 많이 몰린다라는 이슈를 되게 흥미롭게 본 적이 있었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음. 인원 제한이 막 생긴다 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만큼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편의점만 보더라도 네, 네. PB 상품, 도시락 상품의 가짓수가 정말 많아졌죠.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가 이런 좀 물가가 옛날부터 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을 굉장히 많이 먹는 문화인데 네. 편의점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편의점의 도시락의 종류 가짓수가 한 3, 4개 정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0개가 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종류가 많아요. 너무 많죠. 네. 그리고 이미 점심시간에 가면 이미 다 소진이 되어 있는 그런 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이런 편의점 업계나 유통업계에서도 이런 도시락을 좀 더 종류수라던가 뭐 가짓수라던가 네. 아니면 그 물량이라던가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대체식, 특히 이제 뭐 오트밀 이런 거 네. 많이 먹잖아요. 네, 오트밀. 그러니까 이런 대체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푸드테크 스타트업들도 정말 많아지고 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요만큼만 딱 먹으면 칼로리 어느 정도 섭취되고 그런데 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컵과일이라던가 이런 소규모 상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유 주방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네. 예전에는 좀 큰 헤비한 식단을 많이 요구를 했다면 요즘에는 뭐 샐러드, 뭐 포케 아니면 간편 도시락 이런 식으로 좀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로 좀 때울 수 있는 네. 그런 메뉴를 고민하시는 그런 소규모 기업들도 정말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도시락은 약간 대기업에서 많이 이제 선점하지 못하는 네. 조금한 아무튼 뭐 소규모 소상공인들의 약간 영역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렇게 음식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막 배고파지는데 또 끝으로 오늘 점심 식사 메뉴 선정으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장마가 다음 주까지 계속 되는 것 네. 같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습하고 하면 진이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날에는 진짜 보신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복날 못 보내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기력이 쇠해지실 수 있으니 든든하게 식사를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신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삼계탕을 기본적으로 네.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일단 고기를 드셔야죠. 고기요? 맞아요. 고기. 네. 네.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네, 좋습니다. 네, 은희 씨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